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담뱃갑에 그려진 경고 그림과 문구가 오는 12월부터 바뀐다고 합니다. 이 바뀌는 그림 중에 하나가 지금 제 뒤에 보이는 바로 이 사진인데요. 희경가분들 뭔가 느끼시나요? 느끼셔야 합니다. 프레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결과가 뒤집히면서 이 여의도 정쟁이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여당은 전 정부 청와대 회의록을 공개해라. 그리고 야당은 그 대신에 군 특수 정보를 공개하면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잠시 뒤 알아봅니다.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최광욱 의원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징계가 적절한지 민주당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날씨부터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네, 어제보다 더 덥습니다. 습기까지 더해지면서 푹푹 찌는 날씨에 이마에 맺히는 송글송글 맺히는 땀을 닦아보지만 소용이 없는데요. 찜통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절기상 하지인 오늘 서쪽 지역으로도 오전을 기해서 폭염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은 33도까지 올랐고요. 광주와 대구 35도, 나로 우주센터가 위치한 고흥도 29도까지 올랐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호남과 강원 지역 곳곳으로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5에서 40mm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 구름이 지나겠고요. 내일은 영남 서부 내륙 지역까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에 장맛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많게는 80mm까지 예상됩니다. 모레 밤사이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우주로 향하는 누리호는 오늘 프레스룸에서 생중계되는데요. 오늘 오후 4시 낮 기온 24도 안팎에 머물고요. 바람도 약간 강한 정도, 비가 내릴 확률은 20% 정도여서 누리호 발사에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모레부터는 장맛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동해안 지역은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하겠습니다. 찜통 더위에 또 장마철 높은 습도에 지치지 않도록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잔디광장 앞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즐거운 큐시투웨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제목은요. 이 청와대 회의록 때 군 특수정보 공개입니다.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결과가 뒤집히면서 이 정치권에도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관련 여야 주장 먼저 영상으로 보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보 해악을 감수하고라도 9월 24일 당시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간절히 원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회의록 열람과 공개에 협조하겠습니다. 이것으로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판단 아래 미국 측의 협조를 받아 당시 SR 정보를 공개하면 됩니다. 공개할 수 없는 극비 정보는 소수의 여야 합의로 열람하는 것입니다. 열람해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만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정보 공개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은요, 오늘 관련해서 태스크포스, 그러니까 TF를 발족하고 오전에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권력에 은폐된 진실 규명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이 TF 위원장으로는 하태경 의원이 뽑혔고요. 하 의원은 이 사건을 색깔론으로 규정해서는 안 되고 인권 문제로 봐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사건이 정쟁으로 가지 않고 생산적인 논의가 되기 위해선 관련 비공개 자료를 모두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진상조사 TF 이 회의에만 그치지 않고요. 네. 잠시 뒤인 오후 4시에는 국가인권위도 찾아가서 후속 조치를 물을 계획인데요. 이 민주당 입장은 김현 기자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민주당도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네.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맨 처음에 국민의힘 쪽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을 때 이게 조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여론에 좀 역풍을 맞았습니다. 네. 지금은 반대로 이 후폭풍이 불자 모든 내용을 좀 공개를 하자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저희가 문제의 발언과
우상호 의원의 역공하는 모습까지 함께 준비했는데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한데 지금 우리 결국 전 정권 지우기나 전 정권 던지기 이런 방향을 잡으신 것 같은데 북한 눈치를 보면서 뭘 서설 겼다 이런 방향으로 몰고 오고 싶으신 모양인데 당시에 문재인 정권은 아주 강력하게 우리 국민의 희생에 대해서 북한에 항의했고 북한이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까지 한 일 아닙니까? 숨겨야 할 불편한 짓이 있는 것처럼 몰아붙이길래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공개합시다. 근데 그게 맞나요?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첩보를 모으는 방법 이게 다 노출되는 건데. 네, 우상호 비대위원장, 이 북한 월북 문제보다는 지금 민생이 시급한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발언을 했다가 여론에 좀 문매를 맞자 지금은 모든 내용 공개하자. 우리는 꺼리낄 게 없다 이렇게 공개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역시 지금 국민의힘이 뭐 동의를 한다면은 공개에 협조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네. 다만 이 특수정보 SI 이 국사 기밀이 사실상 좀 흘러나올 게 뻔한데 이에 대한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어떤 이 공개 정보 이제 공개하는 부분을 당론으로 좀 채택한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한 번 더 반박을 했습니다. 네. 하태경 의원이 국회 국방위 회의록을 공개하는 게 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거기엔 여야 공방 내용밖에 없다. 대신에 이 청와대 관계장관 회의에 올라간 오. 보고 내용을 보는 것이 네. 오히려 더 좋지 않겠냐. 그래서 진실과 더 가깝게 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청와대 회의록을 공개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맞섰습니다. 그리고 SI 정보, 그러니까 군 특수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이게 뭐 미국의 협조를 받아야 하고 국가안보에 해악이 따를 수 있다라고 민주당이 네.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SI 정보의 경우에는 한미연합 자산이 아니라 우리의 독자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고 결국 민주당이 합의만 해주면 바로 열람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경우에는요, 이 민주당의 SI 공개를 받으면서 네. 이 SI 정보 공개를 하자고 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대통령 기록물에 다 있는 내용이다. 그렇다 보니 이 기록물 지정 열람을 하면 더 간편하게 해결될 문제다라면서 이 기록물 봉인 해제를 위해서 사실 국회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민주당이 동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이 부분을 이 민주당을 압박하는 도구로 현재 여당이 이용 중인 모습입니다. 소종섭 위원님, 네. 지금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청와대 회의록, 대통령 기록물에 있는 이 청와대 회의록을 보자고 얘기를 하는 거고, 민주당은 뭐 국방부 회의록, 더 나아가서 뭐 SI 특별 이 취급 기밀을 공개를 하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뭐 결국 그게 그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좀 있죠. 그러니까 이 청와대 회의록을 공개하자, SI 네. 기록을 전부를 다 공개하자라는 부분은 어쨌든 이 이른바 특수 정보라는 것은 당시에 그것을 처음에 국방부나 해경이 입수했을 때에는 네. 상당한 여러 가지가 거의 결합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감청에 의한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어떤 신호체계에 의한 그러한 정보, 또 휴민트 이른바 사람에 의한 정보 이런 것들을 네. 종합한 네. 그런 것이 이제 특수정보에 담겨 있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을 공개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민감성은 이게 이제 한미 간의 정보력 그리고 어떤 정보 자산의 취득 경위라든지 이런 것까지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인데 네.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를 하라, 네. SI 정보를 공개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게 이제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민주당이 동의를 해야 되고 네. 또 우리 자산이라고 해도 어쨌든 미국 측의 정보 자산의 협조를 받아서 획득한 정보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도 국민의힘이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이슈 자체가 좀 계속 살아있는 공세를 펼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걸 가지고 계속 공세를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진짜로 동의하진 않을 거고 국민의힘도 이게 될 거란 생각은 안 한 상태에서 전략적으로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측면이 좀 깔려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좀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애초에 이 문제를 좀 쉽게 생각을 했다가 특히 이제 유가족들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국민적으로 또 제대로 한번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그러면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 거기에서는 당시에 군 관계자가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보고들이 있을 것이고 그에 네. 대한 여야 국방위원들의
어떤 의견 개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에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시 국방부나 해경에서 이 사건을 예를 들면 월북이라고 판단했다면 월북이라고 판단한 그 구체적인 근거들이 쭉 보고를 했을 거고 네. 여야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했을 거기 때문에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도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 공개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약간의 이제 양측의 이 이슈를 좀 길게 끌고 가고 싶어하는 쪽과 네. 이 곤혹스럽지만 좀 어느 정도 정리하고 싶어하는 쪽의 어떤 셈법이 드러난 그런 대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어쨌거나 뭐 양쪽이 속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도 나도 공개하자 다 까자 뭐 지금 이런 입장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대통령 기록물도 있고요. 뭐 여야가 합의한다고 이게 뭐 무조건 될 수 있는 사안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수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해요? 네, 윤 대통령은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출근길 발언 듣고 오실게요. 대통령님, 민주당에서 그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해서 SI 뭐 공개할 테면 공개하라고 이런 취지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SI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아마 국민들께 그냥 공개하는 것이 그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거로 공개하라고 하는 그 주장 자체는 좀 받아들여지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건지. 네, 이 공개하라는 주장은 좀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소정섭 위원님, 이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이 의문을 갖고 있는데 정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뭐 대통령 기록물도 국민 의문이 있으면 공개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진실, 그 당시에 뭐 월북이라고 판단했던 부분이 맞는가 거기에 네. 대한 정확한 재검토는 필요하다라는 네. 입장을 갖고 있는데 이 SI 정보를 공개한다, 그 부분을 일부 열람한다 네.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한미 간에도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가 그렇죠. 있는 것이고 또 이게 그것이 열람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열람하면 이 사건의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판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 지난번에 어쨌든 군에서 이것을 국회에 보고하고 할 때는 그 SI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네. 어떤 월북이라고 판단한 몇 가지 근거들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판단 자체가 옳았는가에 대한 어떤 부분 검증 같은 것들은 필요한데 그 자체를 완전히 이렇게 공개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적인 측면에서 민감성이 있고 한미 관계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현재 대통령의 어떤 의중이 아닌가 뭐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대통령 기록물, 이 청와대에 보고한 그 내용을 우리가 직접 공개를 하자라는 얘기가 국민의힘에서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글쎄 그걸 공개하자는 주장을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는 좀 봐야 될 것 같다. 지금 여당과 대통령의 얘기가 좀 다른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수아 기자, 네. 이 지금 뭐 공무원 피격 사건 말고 이보다 훨씬 전에 있었던 한 3년쯤 됐죠. 탈북선언 북송 문제, 이것도 또 다시 끄집어내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2019년 사건 잠깐만 짚어드리자면은 이 네.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 정도를 살해하고 이 우리나라의 귀순 의사를 밝혀서 왔는데 우리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서 다시 북송시켰던 그 사건이죠. 네. 이 국민의힘 전신이던 자유한국당은 이를 참 북한 눈치 보기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었는데 네. 이 여당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도 2019년 사건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위장 귀순을 했다거나 아니면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인데요. 윤 대통령 역시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아까 출근길 발언에서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검토될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지금 이 피격 공무원 사건에 더해서 지금 이 선언 북송 문제까지 지금 북한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든 계속 좀 갖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여권에서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 대목인데, 근데 이런 가운데 김영 기자, 네. 지금 민주당 30의원이 한마디 했다가 이게 급 논란이 또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30의원이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을 해서 좀 발언을 하다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내용 아니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발언을 내용 했다가 아니냐. 즉석에서 바로 이 말을 다시 네. 주워듣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자신의 발언 수정을 했지만 이 모습이 그대로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진실규명이냐 아니면 단순히 정장으로 이용해서 덕이 되고자 하는 것이냐, 윤석열 정부가 바라는 게 뭐냐, 이게 무슨 짓이냐. 지금 민생은 이렇게 험악하고 힘든데 아무것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 생각하겠습니다. 네, 수련 의원 앞에서 좀 보신 것처럼 네. 좀 흥분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네. 이 부분은 바로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발언을 좀 정정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유족 측이 굉장히 앞서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민감하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곧바로 수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서른 의원 정말 말을 내뱉고 정광석화처럼 바로 주워 담았습니다만 어쨌거나 유족들은 이런 말실수에도 사실 굉장히 좀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유족들은 당사자 입장이거든요. 지금 이 피격 사건에 대해서 이 당사자인 유족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유족들 같은 경우에는 이 민주당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뜻을 보이고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신색깔론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언급을 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네. 피해자 유족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 있는 상태인데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네. 어떤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해당 발언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여당 의원들도 다 보고 월북이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내용을 정쟁의 내용으로 만듭니까? 친북 이미지, 뭔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드는 소위 신색깔론적 접근이다 이렇게 저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 공무원 사건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신색깔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네, 유족 측은 일단 이 신색깔론, 이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당시 이 문재인 정부의 서훈 전 안보실장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을 지금 고소할 방침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어떤 유감의 뜻도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메일을 보냈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메일을 보낸 메일을 보고 이제 답을 받지는 못한 상황이다. 네. 이 사실을 좀 전하면서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좀 거부할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고소할 계획이라고 지금 현재 일단은 계획은 밝힌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공무원 피격 사건 뭐 단순한 여야 간의 공방이 아니라 이게 고소 고발을 거치면 결국 싸움은 법정으로까지 옮겨지게 될 것 같은데 이 향후 상황도 좀 잘 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김현희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두 번째 주제는 이 최강욱 만장일치 중징계 당내 갈등 내간되나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 성희롱 발언 의혹을 받고 있는 최강욱 의원이 어제 네. 만장일치로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결정을 좀 받았습니다. 굉장히 뭐 중징계를 받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최 의원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 민주당의 발표 모습과 최강욱 의원이 짧게 이 조사를 어떤 소명을 하고 나오면서 잠깐 언론과 이야기를 가졌는데요. 이 모습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부인하면서 그걸 진실로 믿는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이 계속적으로 가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당원 정지 6개월은 중징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 당의 당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당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전부 상실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소명하셨을까요? 네,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의원이 요즘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는 부인하시는지. 결과가 나왔나요? 저 결과를 모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최강욱 의원이 이 윤리위에 갔다가 소명을 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뭐 결과가 나왔나요?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인 그런 상황의 모습이었는데 김현 기자. 네. 결과가 나온 다음에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뒤에 최강욱 의원은 뭐라고 합니까? 네, 일단 최강욱 의원 보통 이 자신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밝히는 편인데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 해당 징계 사실에 대해서 어떤 공식 입장이나 SNS 글을 올리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잘 말씀드렸다 이야기를 하면서요. 끝까지 네. 자신의 이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의혹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종섭 위원님. 네. 사실 이 당원 자격 6개월 정지가 뭐 아까 윤리위원장은 중징계다, 모든 권리를 뭐 박탈한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당원 자격 정지가 된다고 해도 뭐 요 근래에 뭐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이게 큰 중징계인가 싶기도 하고요. 중징계는 중징계죠. 징계가 이제 4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낮은 부분이 경고, 네. 그다음이 이제 당직 자격 정지거든요. 네. 그리고 당원 자격 정지, 그다음에 제명입니다. 그러니까 제명 말고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가 당원 자격 정지인 거죠. 당원으로서의 모든 자격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뭐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든가 네. 기타 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 뭐 투표권을 행사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할 수 없는 거죠. 네. 이게 이제 현실적인 측면에서 6개월 동안 그걸 못한다. 그럼 6개월 뒤에는 다시 회복이 되니까 네. 이거 뭐 별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일단 아까 김희재 법률위원장 설명처럼 네. 이것이 이 정치인은 명분으로 먹고 산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최강욱 의원의 이번 부분에 대해서 3가지 측면을 들어서 김희재 법률위원장이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을 했어요. 첫 네. 번째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부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른바 2차 가해를 했다라는 네. 거고 세 번째는 비대위에서 이 중요성을 감안해서 윤리심판원에 의뢰한 이 부분을 감안해서 처분을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최강욱 의원으로서는 실질적인 부분을 떠나서 정치인으로서의 명분 상당한 타격을 받은 것이고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든 간에 어쨌든 이 부분이 그대로 꼬리표처럼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예. 네. 지금 이 소종섭 위원님 말씀은 제명 직전에 가장 이 높은 수위의 징계를 이 최 의원이 받았다. 이건 정치적으로 타격이 상당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최 의원이 받은 이 징계 처분 이거 너무 약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상희 제주대학교 교수인데요. 네. 이 이상희 교수가 예전 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 이 경선 당시에 이낙연 캠프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이 당시에 이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이 기본소득 공약 등을 굉장히 비판을 하면서요. 네. 또 더불어서 이재명 후보를 당시 후보를 민주당에서 축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네. 강성 발언을 쏟아냈었는데 이 발언이 문제가 되어서 이 당원 간 화합을 좀 방해한다. 이런 명목으로 당원 자격 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이상희 교수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 정상적인 정책 비판을 했는데 8개월 정지를 받았고 최강욱 의원은 이 지금 성희롱 발언을 했는데 6개월밖에 받은 거 이거 네.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은 이미 썩어버렸다 이렇게 굉장히 좀 비판하는 목소리를 가감없이 냈는데요. 네. 반면에 이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 네.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대조적으로 네. 지금 최강욱 의원의 징계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과 좀 비교를 해서 네. 지금 월드컵을 앞두고 손흥민을 뺀 거나 마찬가지다. 손흥민 최강욱 선수를 의원이 손흥민 선수란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손흥민 선수의 비유를 하면서 굉장히 민주당 스스로 좀 어떤 전략 자산의 어떤 네. 좀 마이너스다 이런 네. 입장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 이상희 교수와 비슷한 목소리를 낸 사람이 또 한 명 있었는데요. 최 의원의 징계를 강하게 주장했었던 이 최지원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최지원. 박지현 전 박지현. 비대위원장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이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이 무거운 처벌이라고 보긴 어렵다. 또 최 의원의 이 속한 철험회도 이 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해체해야 한다고 덧붙였고요. 네. 이 팬덤에 취해서 이 당을 지선 패배로 몰고 간 범인들이다. 참패로 이끌었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지금 이 최강욱 의원이 당원 정지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이 중징계를 받긴 했습니다만 이걸 두고도 약하다라고 얘기하는 또 다른 목소리가 지금 당내에서 나오는 만큼 이 부분이 글쎄요, 이 향후 더 갈등으로 번질 수 있을지 잘 내분 좀 수습되고 굴러갈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3시 44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뒤 4시면 이제 누리호가 곧 발사가 될 예정인데 저희 프레스룸도 이 누리호의 발사 모습을 이 생생하게 이 생중계로 좀 전해드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누리호가 발사되는 이 전남 고흥 이 전남 고흥의 이 센터에 저희 MBN 기자가 직접
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직접 이 현장에 나가 있는 민경영 기자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민경영 기자, 이 현장 분위기 어떤가요? 네, 누리호는 제 등 뒤로 보이시는 산등성이 넘어 발사돼서 잠시 후인 오후 4시 정각에 발사됩니다. 현재 연료와 산화제는 모두 주입됐고 발사체 기립 장치도 철수한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겁니다. 곧 관제 시스템에 의한 발사 자동 운용 피에로가 시작되는데요. 피에로가 시작되면 수동으로 발사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일단 엔진의 추력이 300톤에 도달하고 고정 장치가 해제되는 순간 누리호는 공중으로 솟구칠 예정입니다. 일단 누리호가 공중으로 솟구치고 그러면 성공했는지 여부를 언제 알 수 있는 겁니까? 네, 누리호의 비행은 총 6단계인데요. 1단과 2단, 3단 분리는 각각 목표 고도에 따라 초단위로 이루어집니다. 발사 이후 2분 7초에 1단 로켓이 분리되고 탑재 위성을 덮고 있는 페어링은 3분 53초, 2단 로켓은 4분 34초에 분리됩니다. 그리고 목표인 고도 700km 상공에서는 실제 위성인 성능검증 위성과 위성 모사체를 분리합니다. 총 16분 7초간 비행할 예정이고 성공 여부는 성능검증 위성과 위성 모사체를 목표 궤도에 안착시켰는지로 결정됩니다. 향후에는 누리호에서 송출된 비행 데이터를 토대로 오후 5시에서 5시 10분 사이 성공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사실 가장 큰 변수가 오늘 날씨가 괜찮을 것인가 여기가 굉장히 좀 주목이 됐었는데 오늘 그곳 날씨 어떤가요? 네, 이곳 나로도에서는 오늘 새벽 약한 비가 조금 흩날리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가 쨍쨍한 전형적인 초여름 날씨입니다. 지금은 바람도 많이 불지 않고 있는데요. 10km 상공에서 부는 고층풍 역시 오늘 이뤄졌던 4차례의 관측에서 모두 안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나로우주센터에서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네, 이 전형적인 초여름 날씨에 이 햇빛이 쨍쨍한 상황에서 날씨는 일단 오늘 발사하는데 상당히 좀 좋아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자세한 얘기는 저희 MBN의 김도영 기자, 네, 그리고 최성만 전북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모시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영 기자한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누리호를 발사한다고 하는데 대체 누리호가 뭐냐? 궁금할 수 있어요. 누리호가 뭔데 자꾸 이렇게 발사한다, 연기도 되고 이러는데 누리호가 뭡니까? 예, 누리호는 이제 한국형 발사체라고 하는데요. 이게 네. 지구 저궤도에 실용 위성을 올려놓는 로켓을 의미합니다. 재원을 보면은 총 길이는 아파트 15층 정도 규모인 47.2m고 네. 중량은 200톤 정도 규모입니다. 이 3단부에 위치한 1.5톤급 실용 위성을 이렇게 쏘는 게 목표인데 네. 이 700km 지구 저궤도 700km의 이 실용 위성을 올려서 네. 이제 미세먼지 관측이나 쓰나미 네. 예측 등 그런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 누리호는 공식적으로 2010년부터 2조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됐고요. 네. 이 발사체 기술을 우리나라 직접 우리 순수 기술로 자력으로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5층 규모에다가 몇 조요? 한 2조 원 규모 정도. 2조 원나 지금 투입을 해서 지금 바로 보이시는 지금 저 발사대에 있는 우리 누리호가 지금 이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전 누리호랑 우리가 나로호라는 얘기는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 나로호랑 누리호가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 지금 보면 저 이 발사대가 있는 저곳에 이 이름이 나로 우주센터입니다. 이 나로 우주센터에서 나로호가 아니라 지금 누리호가 발사가 되는 상황인 건데 나로호, 누리호 무슨 차이예요? 나로호는 2013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쏘아 올려진 우주 발사체인데요. 네. 누리호랑 나로호랑 가장 큰 차이점은 나로호는 러시아 기술을 빌려서 발사했다는 점입니다. 누리호는 우리 순수 기술로만 만들어졌다는 거에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우리 순수 기술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우주 주권을 확보했다, 이런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단, 2단, 3단부로 구성이 되는데 네. 이 모든 부품과 구조체를 우리 국내 기술로만 제작한 독자 기술로 완성했습니다. 자동차로 비유하자면은 네. 예전에는 바퀴나 엔진 같은 거를 수입해서 네. 만들었다면 이제는 바퀴와 엔진 같은 주요 부품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지금 김도영 기자의 얘기는 나로호랑 누리호. 누리호는 우리 순수 기술
100% 우리 순수 기술로만 만들어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 네. 그 외에 사실 전문가시잖아요. 러시아 기술의 이 나로호 말고 순수 기술의 누리호 이거 말고 또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예,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탑재 중량이 네. 나로호 같은 경우는 100kg입니다. 네. 근데 누리호는 1.5톤, 1,500kg가 되어 있고요. 그 투입 고도도 다릅니다. 네. 투입 고도가 나로호 같은 경우는 300km 네. 좀 가까운데요. 누리호는 600에서 800km 아, 좀 그러니까 더 더 멀리 무겁게 갑니다. 예. 멀리 보낼 수 있다 뭐 네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엔진 그러니까 형식도 틀린데요. 네. 나로호는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1단은 170톤의 액체 로켓이고요. 2단은 네. 고체 로켓 7톤짜리입니다. 네,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3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1단은 액체 엔진 75톤 4개가 합쳐져 있는 상태고요. 네. 2단은 75톤 1개, 네. 3단은 7톤 1개 이렇게 해서 엔진 형식이 완전히 틀리게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저 모습을 보면은 발사대에서 지금 아직 준비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네네. 근데 연기는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액체 산소가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네. 액체 산소는 영하 183도에서 끓게 됩니다. 네. 끓게 되기 때문에 지금 상온이기 때문에 네. 기하가 되는데요. 그 기하되는 것이 밖으로 이제 수증기와 결합돼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증기가 나오는 게 연기로 저렇게 지금 보이는 그런 네네,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정말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을 네네, 것 같긴 네. 합니다만 그런데 지금 아까 뭐 2조가 들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 막 몇백 톤짜리를 지금 하늘로 쏘아 올리기 위해서 2조나 2조에다가 몇 년 동안 지금 우리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이 연구를 한 건데 왜 쏘는 건지 이걸 쏴서 뭘 할 수 있는 건지 네, 그거에 대해서는 뭐 가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10대 강국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우주 발사체를 이제 더 이상 외국에서 빌리거나 네. 쏘아달라고 부탁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간단히 네. 말하면. 또 하나는 우주 발사체 기술은 국가 간 기술 이전이 굉장히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네. MTCR 또는 MTCR? 미사일 통제 기술 이전 통제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미사일 기술을 외국으로 이전할 수 없다. 네. 또는 아이타르에서 미국에서 군사 기술을 수출할 수 없다. 이런 것들에 묶여 있는데요. 네. 만약에 우리가 이 누리호 발사를 성공하게 되면은 네. 1.5톤 위성을 네.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로서는 우주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어떤 자주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나라 말고 지금 현재까지 100% 자체 기술로 이렇게 로켓을 통해서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나라가 지금 몇 개 정도 현재 될까요? 6개국으로 볼 수 있습니다. 6개국. 그러니까 1톤 이상인 네.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유럽, 그다음 일본, 유럽이라고 하면 약간 애매한데 유럽 여러 나라가 예, 합쳐서 했기 합친 걸 때문에. 말합니다. 인도, 중국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하면 이제 7번째 예, 국가가 그렇습니다. 되는. 네네. 그렇군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는 날씨도 너무 쾌청하고요. 지금 하늘이 저렇게 파랄 수가 있나 싶을 생각이 들 정도인데 지금 보니까 뭐 이 안에 연료가 이제 액체로 이 상태로 해갖고 아까 지금 잘 이 바깥으로 배출이 되고 네네. 있는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김도영 기자, 이 지금까지는 다 좀 일이 순조로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발사체를 옮기는 과정부터 굉장히 예민하게 네. 이동이 되는데 다행히 어제 오전 7시 20분에 조립동을 나와서 시속 1.5km 속도로 천천히 시속 발사대로 1.5km로 움직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천천히 이동해서 네. 약 한 4시간 뒤인 한 오전 11시 10분쯤에 네. 우주를 향해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누리호의 전원과 추진체를 공급할 엄빌리칼 타워라고 저 초록색 구조물을 의미하는데 네. 이 연결까지 마친 뒤에 어제 오후 6시 37분에 점검을 최종적으로 마쳤습니다. 다행히 오늘 날씨도 굉장히 좋고 강풍도 불지 않는 좋은 날씨라 가지고 네. 성공적으로 비행을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게 오늘 이 잠시 뒤에 한 이 7분, 6분 정도 지금 이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잠시 뒤에 이게 드디어 발사가 됩니다. 근데 발사가 되기까지 2번이나 연기가 됐어요. 이게 왜 연기가 됐는지도 사실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당시에는 이제 강풍 때문에 이 강풍이 불면은 기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날씨 문제로 한번 연기가 됐었고요. 네. 하루 뒤에 다시 이제 비행을 시도하려고 했었는데 네. 엔진 센서 부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한번 무기한 연장이 됐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항우연 쪽에서 센서 문제를 기체를 건들지 핵심 부품만
바꾸는 선에서 네. 또 그렇게 해서 다행히 예정일에 맞춰서 예정일 이틀 전에 오늘 발사를 준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네. 지금 이 김도영 기자가 얘기한 게 이 두 번째는 센서 이상이 발견이 돼서 뭐 언제가 될지 모르고 기약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연기가 됐었다가 오늘로 이제 잡힌 거거든요. 근데 사실 뭐 무기한 연기 언제가 될지 모르다 했다가 생각보다 또 빨리 다시 날짜가 잡혔어요. 이게 센서 이상이 큰 문제가 아니었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큰 문제는 맞습니다. 네. 그 산화제 레벨 센서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네. 이것을 어떻게 교체하느냐가 가장 핵심 문제였습니다. 근데 사실 산화제 레벨 센서가 뭔지도 사실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은. 네, 우리가 이제 연료 탱크, 자동차에 보면 연료 탱크가 있는데 연료 네. 양을 표시하는 게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게이지가 만약 문제가 되면은 네. 컨트롤 자체가 이제 힘들기 때문에 네. 반드시 고쳐야 되는데요.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방법은 네. 완전히 분해를 해서 다시 이제 고치거나 분해해서. 예, 분해를 한다고 하면은 한 달 내지 2달 걸리겠죠. 근데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항우연 담당자에게 네. 어떻게 고쳤냐라고 네. 물어봤더니 네. 점검구, 조그만 점검구가 있는데요. 네. 이 점검구는 원래 사람이 들어가는 용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네. 사람이 들어가는 용도는 아닌데 그 도면을 다 검토를 해보니까 작은 사람이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가서 네. 그 분해 없이 전체를 네. 분해 없이 그 부품만 교체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발사가 가능했다고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그런 게 우리가 다 100%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 구멍으로 사람이 한 명 들어갈 수 있고 가서 뭐 하면 되고 이게 지금 각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나로 때는 우리가 그 발사체에 접근을 못했습니다. 아예.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개발한 거기 때문에 어디든지 점검하고 네. 뭐 고칠 수 있고 그런 네.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결국은 100% 순수 우리 기술이라서 가능한 상황인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주변에 나왔어요. 막 태극기도 흔들고 지금 이 순수 100% 우리 기술로 만든 이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을 하기를 간절히 지금 염원을 하는 마음이 아마 저희 태극기에 담겨서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뭐 날씨도 좋고 정말 뭐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김도영 기자. 근데 사실 오늘은 2차 발사예요. 누리호 1차 발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1차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는 왜 실패했던 거예요? 네, 항우연 쪽에서는 이제 실패라는 표현보다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표현을 좀 써달라고 네. 하고 있긴 한데요. 네. 지난해 10월에는 네. 3단의 산화제 탱크 안에 네. 그 헬륨 탱크가 진동으로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엔진이 예상보다 좀 빨리 꺼졌다. 그래서 조기 연소되면서 복잡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엔진이 좀 빨리 꺼졌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단부 엔진이 조기 연소가 되면서 목표했던 궤도에 네. 이 위성 모사체를 안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네. 1단과 뭐 페어링 분리, 2단까지 뭐 무사하게 잘 됐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네. 약간의 아쉬움을 남기면서 절반의 성공으로 네. 끝나게 됐었습니다. 그럼 김도영 기자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패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2차 발사에 굉장히 네. 큰 도움을 줬기 때문에 네. 절반의 성공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친한 항우연 교수님들이랑 다 이게 보고 있다는 걸 좀 의식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교수님. 네. 사실 지금 이 교수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절반의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저는 글쎄요. 한 90%는 성공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절반의 실패는. 그렇죠. 1차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2차를 쓸 수 네네. 있었던 네네. 건데 네. 지금 얘기한 게 1차의 문제가 3단 엔진 조기 연소, 그러니까 엔진이 빨리 꺼졌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거 오늘은 문제없이 좀 잘 작동이 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이제 헬륨 탱크가 이제 문제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작년에 약 2개월간에 걸쳐서 한 2,600개 정도의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실험을 네. 했다고 합니다. 학원에서. 네. 그래서 실험 결과 네. 비행 중에 진동과 부력에 의해서 헬륨 탱크가 약간 이제 떨어져 나갔다고 그럽니다. 이게 네. 떨어져 나가서 산화제 탱크를 이제 부딪혀서 네. 금이 가서 그쪽으로 연료가 산화제가 샌 거죠. 그래서 결국은 3단이 조기 연소가 종료가 됐다. 네네. 그래서 많이 못 간 거죠. 네네.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이제 보완을 했다라고 해서 네. 헬륨 탱크 하부 고정부를 보강하고 또
내놓을 두께를 강화해서 네. 이제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1차에서는 이 연료가 좀 새 나갔었던 게 문제였었습니다. 지금 저희 이 숫자가 보이실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지금 22, 21 이제 몇 초 안 남았습니다. 19초, 18초 뒤면은 우리 순수 발사체 누리호가 이 하늘로 이 솟구칠 예정입니다. 10초부터 같이 한번 세볼까요? 10, 9, 8, 7, 6, 5, 4, 3, 2, 엔진 점화, 26,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발사가 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저 밑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불이 이 나오면서 하늘로 그야말로 솟구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후 4시 정각에 발사가 됐습니다. 지금 2번의 연기가 됐었습니다만 결국은 지금 똑바르게 지금 이렇게 쾌청한 하늘로 이 솟구치는 모습인데 약간 좀 보시면서 마음이 남다르시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감격적입니다. 왜냐하면 네. 예, 제가 항공 우주 쪽으로 공부한 지가 40년 정도가 되는데요. 오, 네. 그때 당시에는 상상을 못했던 것이 지금 바로 현실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대단한 거죠. 그렇군요. 아니 40년 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항공 우주 분야가 40년 동안 정말 막 일취월장 괄목상대할 만한 그런 이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네,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죠. 왜냐하면 그때 네. 당시에는 우주로 간다는 것을 꿈도 꾸지 못한 상태였는데 지금은 우리가 만든 발사체가 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 하늘로 지금 솟구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점이 돼서 보이지 않게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예요? 저거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아직 밑에서 보는 모습인 걸까요? 네네. 지금 정상적으로 밑에서. 가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아직 뭐가 이거 분리가 된다거나 이런 모습인 것 같지는 않고 약간 한 마리의 불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저 상황이 이 약간 곧 보이지 않게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전개되는 게 어떤 상황인 걸까요? 일단 로켓가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게 127초 만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127초? 네네. 2분이죠, 2분. 그럼 이제 곧 한 2분 거의 다 돼 가는데요. 지금 시간이? 네, 지금 4시 2분 2초, 3초가 일단 지나가고. 엔진 정지 확인. 네, 지금 분리가 된 거. 일단 분리 확인. 네. 정상적으로 2단 엔진 점화 확인. 무리 없이 지금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잘 지금 분리가 됐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김도영 기자. 지금 일단 뭐가 지금 막 떨어졌어요. 분리가 되고, 근데 저게 지금 정상적으로 잘 분리가 된 상황이다라고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게 앞으로 남아있는 게 어느 단계가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성공 여부는 한 16분 9초 정도면 판가름이 나는데요. 네. 비행 1단이 정상, 분리가 끝났기 고도 때문에 100km 통과. 2단 엔진이 점화가 되고 우주의 경계로 간주되는 고도 한 100km 지점까지 이 로켓으로 통과를 하게 됩니다. 네. 이게 발사 한 3분, 4분여 좀 지나면은 공기 마찰이 거의 없는 고도 한 191km 지점에 도달하게 되고 이제는 필요 없어진 페어링 작업이라 해서 이제 3단부에 있는 위성 보호 덮개가 분리가 되게 됩니다. 페어링 작업이요? 네, 위성을 감싸고 있는 이 구조물이 좌우로 갈라지면서 위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차피 쏘는 이유가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리기 위함이니까 그걸 이제 보호하고 있다가 이제 그게 떨어져 나가는 단계까지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3단 발사가 남는데 마지막에 이제 고도 258km 지점에서 마지막 3단 엔진에 불을 켜게 되고 이 3단 로켓은 521초간 추력을 발휘해서 누리호를 700km 고도까지 밀어 올리게 됩니다. 지난해 10월에 1차 발사된 이 필요 시간보다 연소가 46초가 부족해서 목표 속도인 초속 7.5km에 도달하지 못했는데요. 누리호가 1차 때 넘지 못한 벽을 넘어선다면 위성 안착이라는 임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네, 김도영 기자의 교과서를 읽는 건 아니겠죠? 네, 페어링 긴장하지 분리 마시고. 확인. 네, 지금 16분 9초 동안 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네. 일단 이게 발사가 최종 성공을 비행 정상, 하는 고도 데까지 200km 통과. 굉장히 많은 어떤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뭐가 또 더 있을까요? 예, 일단 로켓이 분리된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분리가 잘 돼야 된다. 잘 되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페어링이라고 해서 네. 위성을 보호하고 있는 덮개인데요. 이것은 이제 분리하는 이유는 무게를 감소시키기 위한 겁니다. 네. 그래야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게 반으로 정확하게 쪼개져야지 이제 무리 없이 할 2단 수 엔진 정지 확인. 네. 다음은 이제 2단이 분리가 돼야 되겠죠. 지금 2단이 분리가 된 2단 분리 페어링이 확인. 분리됐다는 걸까요? 페어링 분리입니다. 아, 네. 페어링이 분리되는 상황. 지금 말씀하시는 거 계속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페어링이 분리되고 나서 네. 274초에 네. 2단 이제 이 분리가 비행 정상 되겠습니다. 고도 300km 2단이 분리되고 통과. 나면은 다음은 2. 아까 말씀드린 엔진 대로 점화. 3단이 이제 점화되어서 26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3단이 가고 나서 네. 지금 크게 보면은 성능 검증용 위성이라고 했어요. 또 이것이 또 분리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성능 검증용 위성은 뭘까요? 그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 로켓으로 발사된 인공위성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다라는 네. 것을 알려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해서 이 로켓을 발사한 모든 게 문제가 없다라는 게 돼 있고요. 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위성 모사체라는 게 또 한계가 돼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네. 약 1,300kg 되는 더미 쇳덩어리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위성 모사체 원래 1,500kg를 쏘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200kg 정도의 검정 위성이 있고요. 나머지 1,300kg를 네. 그냥 이제 가상적인 쇠로 해서 그거를 분리를 또 시키는 작업이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까지 하면 완벽하게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저 안에 그러니까 이른바 뭐 꼬마 위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 꼬마 위성들이 4개나 지금 들어가 맞습니다. 있다고 들었는데 이 꼬마 위성들은 실제로 이제 우주에 가서 네. 그럼 꼬마 위성들이 하는 역할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꼬마 위성은 지금 4개 대학교에서 개발되는데요. 네네. 조선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카시타 이렇게 네. 되어 있고요. 조선대학교는 지구 관측용입니다. 그다음에 서울대학교는 지구 대기 관측, 네. 연세대학교는 미세먼지 관측입니다. 네. 그리고 카이스트는 지구 관측 이렇게 해서 4개의 큐브 위성이 이틀에 걸쳐서 하나씩 배출되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대기, 미세먼지, 여전히 기후 관련해서 좀 더 뭐 우리가 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금 그런 위성들이 지금 쏘아진 걸로 이해를 하면 네, 맞습니다. 네,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고도 300km를 통과를 했고 네. 정상적으로 지금 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도영 기자. 고도 300km면은 이제 뭐 저항이 없는 지점으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걸로 지금 보입니다. 뭐 저도 정확하게 뭐 우주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긴 하는데 네. 3단까지 무사히 지금 분리가 된 걸로 네.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네. 지금 이 한 300km까지 갔다고 하면은 그럼 이 다음에 이 이후에 남아 있는 단계가 뭐가 되는 걸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네. 계속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요. 가서 897초에 네. 성능 검증용 위성을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이제 요 다음 단계가 예. 성능 검증 위성을 분리시키고. 예, 분리시키고 나서 조금 더 있다가 약 900초 좀 지났어요. 그 다음에 위성 모사체로 해서 1,300kg짜리 더미 쇳덩어리를 모사체. 배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임무가 완료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임무를 완료해도 그래서 쏘아 올라진 그 위성들이 잘 자리를 잡고 신호를 보내야 또 성공으로 네. 칠 수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신호를 보내오는 거는 언제쯤이 되는 거예요? 남극 최종 기지에서 이제 우리가 네. 이제 받게 되어 있고요. 네. 이게 지금 보면은 시간적으로 조금, 네. 시간이 어쨌거나 저희가 이게 뭐 바로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42분 23초 뒤에 이제 신호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4시에 쏘아 올렸으니까 네. 4시 42분 23초가 네, 맞습니다. 현재 일단 계산하기로는 그때 이 최종 꼬마 위성들까지 우주에 잘 안착을 아닙니다. 했는지 꼬마 위성은 아닙니다. 꼬마 위성은 아니고요. 꼬마 위성은 이틀에 걸쳐서 약 4일간에 걸쳐서 배출되겠습니다. 그건 며칠 그러니까 동안 8일이죠, 걸리는군요. 8일. 총 한 개에 이틀이 걸립니다. 다만 위성을 잘 쏘아 올렸는지 여부를 4시 42분쯤에 알 수 있다라는 네, 맞습니다. 말씀이신 네네.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어쨌거나 이 굉장히 잘 순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영 기자. 근데 이 성공에 하기까지는 벌써 600km까지 지금 통과를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비행을 하고 있다는 이 소식인데 성공했다고 하기까지는 어쨌거나 이 넘어야 될 기술적인 고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크게 5가지 고비가 있다 이렇게 네.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이제 관전 포인트는 이제 성공적으로 끝낸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네. 로켓에 여러 엔진이 지금 달려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발로 묶는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게 누리호에서 처음 시도된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도가 된 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작동하는가 이게 네. 관전 포인트였고요. 네. 두 번째 난관은 이제 일단 로켓 분리 후에 네. 이제 고도 한 200km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페어링, 네. 위성 보호 덮개가 잘 분리가 되는가. 요거는 잘 분리가 된 거잖아요. 네, 지금 아주 성공적으로 잘 분리가 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세 번째 고비는 이제 위성 분리인데요. 이 작년 10월에 1차 발사 때 이게 속도를 제대로 내지 못하면서 궤도 네. 안착에 실패했던 이 부분을 제대로 넘길 수 있는지가 또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누리호 1차 발사 때는 1.5톤짜리 가짜 위성이 실렸지만 네. 이번엔 1.3톤짜리 그 아까 전에 말씀한 꼬마 위성, 이 네. 큐브 위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려 있는데 네네. 이 성능 검증용 위성에 이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 한 4가지, 5가지 정도를 지금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이 먼저 클러스터링, 그리고 페어링이 잘 분리가 되는지, 그리고 위성이 제대로 쏘아 올려지는지, 그리고 이 쏘아 올려진 위성이 제대로 우주에 진입을 할 수 있는지 등등을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교수님. 네. 지금 김도영 기자가 얘기한 것 말고 혹시 더 다른 고비가 있을까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으로 봐서는 특별하게 잘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정적 위성을 분리한다든지 네. 또는 위성 모사체를 분리할 때 약간의 어떤 진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위치가 바뀔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정용 위성을 쏘아서 위치를 네. 정확하게 측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만약에 검정용 위성의 위치까지 정확하다고 하면은 네네. 성공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럼 만약에 지금 나온 것도 있고 얘기가 안 나온 것들 다 통틀어서 지금 우리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비행을 완료하는 데까지 네. 쏘아 올려진 게 성공이다라고 얘기하는 데까지 가장 큰 고비라면 고비랄까? 이거는 뭐로 꼽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가장 큰 고비는 일단 로켓의 네. 안정적인 네. 점화와 네. 시동과 네. 발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가장 처음 부분 아니에요? 예, 처음 부분이 왜냐하면 가장 추력이 크기 때문에 300톤의 추력을 내거든요. 네. 또 4개의 엔진이 동시에 똑같은 크기로 네. 작동이 돼야 되는데요. 약간만 하나가 좀 편차가 생기면은 약간 자세가 기울어지겠죠.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4개가 정확하게 네. 동시에 다 작동이 되었고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1단이 제대로 예상한 대로 잘 분리가 됐기 네네. 때문에 네. 이 가장 어려운 고비를 지금 넘겼다라고도 네.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지금 누리호 3단 엔진이 가동이 되고 있다. 3단 엔진이 마지막 엔진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저 엔진이 가동이 되고 이 마지막까지 올라가서 그다음에 이 위성들을 쏘아 올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아까 좀 무식한 질문이다라고 하면서 여쭤봤었던 게 우리가 이거를 왜 하는 건지를 여쭤봤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한다고 하면 이게 우리한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 걸까요, 교수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우리가 10대 강국이기 때문에 발사체를 빌려올 수는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독자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발사체를 반드시 확보하는 게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누리호를 개발하면서 네. 기반 시설을 다 구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엔진 연소 실험 장치 구축했고요. 네. 그다음에 로켓 발사대도 새롭게 나로에 있었던 거 말고 또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이번에. 예, 제2 발사대라고 해서 네네. 또 새롭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제작 중에 가장 큰 난관이 네. 연료 탱크였습니다. 그 직경 3m짜리 연료 탱크를 네. 만드는데 굉장히 큰 난관이 있었는데요. 네. 이 산화제 탱크를 독자적으로 개발을 성공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는데 모든 기술이 다 확보됐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지금 목표 고도에 우리가 진입을 했다. 네네. 우리가 목표했었던 고도가 얼만큼이었을까요? 지금 600km 정도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600km를 넘어서서도 지금 잘 정상 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 고도에 진입을 했고 이 정도면은 좀 성공했다라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는 네. 거는 이거 이 정도면은 성공해서 우리 성공하는 것 같아라는 이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거의 성공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쏘아 올린 지 14분 30초 정도가 지금 지났습니다. 근데 교수님, 아까 제가 이게 성공을 하면이라고 여쭤봤던 게 네. 10대 강국도 이렇게 말씀을 네. 주셨고요. 뭐 우리 기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게 딱 피부에 와닿지는 않아요. 이 강국이고 뭐 이런 게 막 와닿지는 않는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런 기술이 우리한테 어떻게 이용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실생활보다는 우리 누리호 개발에 네. 국내에 약 300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부품 개발과 제작을 수행했고요. 네. 또 여기에서 중요한 업체가 이제 잠시만요. 지금 네. 성능 검증 위성이 지금 분리가 됐네요. 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거의 뭐 끝 단계까지 지금 와 가는 네. 것 같아요. 네. 이제 말씀을 계속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네. 전체를 조립을 했습니다. 네. 전체를 조립했고 추진기관 엔진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제 수행했고요. 발사대는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개발했는데요. 이 외에도 300개 업체가 이제 했는데요. 우리가 2040년 정도가 되면은 세계 우주 산업이 대략 한 1조 달러 정도로 추정을 1조 달러. 1조 달러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호에서 만든 어떤 축적된 어떤 개발 기술을 가지고 우리 기업체들이 세계 해외 우주 시장에 진출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산업으로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1조 달러 시장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가늠도 안 돼요. 어마어마한 시장인데 우리가 이 기술을 우리 순수 기술이 이렇게 성공한 게 전 세계에 보여지고 이게 사실 증명을 하는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공을 하면 앞으로 더 많은 이 시장이 열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김도영 기자. 사실 지금 이 누리호가 쏘아 올려지는 모습 지금 한 16분 30초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 우리는 지금 이 TV를 통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이제 전남 고흥에 직접까지는 안 해도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시청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직접 참관해서 한 20여 분 동안 참관해서 직접 누리호가 성공하는지 현장에서 눈으로 지금 지켜보고 현장에서 보고 있다고요? 현장이 아니라 그 대통령실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네. 근데 왜 대통령실에서 직접 가죠? 전남 고흥에 가서 직접 보고 같이 좀 태극기도 흔들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집무실에서 보는 걸까요? 네, 원래 오늘 그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누리호 발사 소감이 어떻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원래 과천 과천과학관에 가려고 했다가 용산에서 영상을 통해서 볼 계획이라고 밝혔고 그걸 보고 난 뒤에 간단하게 소감을 밝히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이 집무실에서 성공하는지 여부를 보고 보고 난 다음에 성공하면 성공에 대한 무슨 멘트를 하든지 이렇게 할 것으로 지금 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거의 지금 현장에서 박수가 나온 그런 상황이죠. 이 때문에 이 현장의 분위기를 지금 한번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현장에 나가 있는 민경영 기자, 현장 소식 좀 전해주세요. 네, 누리호는 조금 전 굉음과 함께 제 등 뒤로 보이시는 산등성이 뒤로 솟구쳤는데요. 발사를 포함해 총 6단계 이뤄진 16분 7초간의 비행을 조금 전 마쳤습니다. 1단 로켓 분리, 위성을 덮고 있던 페어링 분리, 2단 로켓 분리가 차례로 이뤄졌고 발사 약 15분 후에는 고도 700km에 도달해 성능 검증 위성과 위성 모사체가 차례로 분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직 데이터 분석 전이어서 단계별로 정확한 분리 시간은 알 수 없지만 당초 예상했던 시간과 비교하면 대략 비슷합니다. 비행이 순조롭게 이뤄진 만큼 현재 현장 분위기는 순간 환호가 터져 나올 정도로 좋긴 한데요. 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가 비행 중 보낸 데이터를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오후 5시 10분쯤 성공 여부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MBN 뉴스 민경현입니다.
네, 지금 이 5시 한 10분쯤에 이 최종 이게 성공을 했는지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도영 기자, 이 굉장히 좀 희망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이 누리호가 거의 성공한 게 아닐까? 이 지금 스멀스멀 이 희망이, 이 기쁨이 솟아오른 지금 그런 상황인 건데, 이 누리호 말고 사실 또 쏘아올릴 발사체가 남아 있다고요. 네, 8월에 다누리, 달 네. 탐사선인 다누리가 또 올라갈 예정입니다. 달 탐사선이에요, 그건? 네, 그렇습니다. 달 탐사선인 다누리는 이제 우주선이고요. 발사체인 누리호와는 조금 다릅니다. 네. 다누리는 달 지표에 한 100km 위 상공을 돌면서 네. 달을 탐사하는 게 목표인데요. 네. 이게 미국 주도 세계 달 탐사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네. 이게 뭐 스스로 불을 뿜으면서 날아가는 이 누리호와는 좀 다르게 이렇게 다른 로켓에 실려서 우주로 날아가게 되는데요. 네. 이제 미국 스페이스 X사의 발사체인 팔콘에 실려가지고 우주로 네. 날아가는 게 다누리입니다. 이 다누리호도 이제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네. 8월 2일에 발사될 예정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8월 2일에 발사될 예정이고, 이거는 달 탐사선이기 때문에 다른 로켓에 실려서 가서 거기서 다시 또 발사가 되는 이런 상황으로 보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발사체는 미국 스페이스 X사에서 빌려서 올라가서 달 탐사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이 우리가 지금 100% 이 우리 기술로 쏘아올린 누리호랑은 좀 확실히 좀 다르긴 합니다. 지금 현장 모습이 지금 영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약간 웅성웅성하는 느낌 같기도 하고요. 지금 지켜보고 있으면서, 네, 지금 현장에서 이게 뭔가 소리가 지금 들어오고 있죠. 약간 뭐 다들 자리에서 이석을 하고 움직이는 모습 같기도 하고요. 네. 성공을 했다라는 이런 것 같아요. 뭐 아유 고생해서 얼싸하는 모습도 지금 보이고요. 네, 격려를 하는 그런 것 같은데, 교수님. 네. 지금 저기에 사실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 같이 연구하는 연구자들이죠. 예. 네. 예. 아까 제가 사실 소감을 여쭤봤는데, 약간 감격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저렇게 이렇게 토닥토닥하는 모습은 사실 저도 약간 울컥한데, 네. 좀 울컥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교수님. 예. 역사적인 날이 되겠습니다. 네. 참. 지금 굉장히 지금 현장에서도 이 성공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뭐 박수, 환호까지도 터져 나왔고, 지금 이 누리호에 추적하는 이 추적 운용이 종료가 됐다고 하니까 사실 이 정도 되면은 뭐 성공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궁금해지는 게, 아까 세계 6개 나라가 성공을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안에 중국이 들어 있었고, 일본 있죠. 예. 일본도 있고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 인근국에서는 우리가 조금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없잖아 들기도 하네요. 그렇기도 하겠지만 사실 네. 우리가 13년간 2조 원을 투자를 한 거거든요. 13년간 2조. 근데 2조 원이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은데요. 무조건 많죠.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네. 엄청난 투자를 지금 한 거라고 그럼요. 생각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13년 동안 2조를 투자를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 100% 우리 기술로 맞습니다. 우주로 쏘아 올린 이 발사체를 우리가 개발을 했고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누리호와 이 뭐 나로호가 차이가 뭐냐라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네, 지금 현재 이 과기부 차관이 이 관련 브리핑을 하는데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발사된 누리호 비행이 사전 계획된 절차에 따라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기술진들이 누리호로부터 받은 비행 관련 데이터를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에는 앞으로 약 30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마치는 대로 추가 브리핑을 통해서 주요 비행 과정, 성능 검증 위성의 분리 및 목표 궤도의 투입 여부, 그리고 향후 지상국과의 교신 현황 및 계획 등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는 이 현재까지 잘 왔고 거의 성공으로 보인다. 이 잠시 뒤에 관련해서 향후 계획도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도영 기자, 잠시 후에 발표한다는 향후 계획은 뭘까요? 네,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발사체 고도화 사업입니다. 이번 발사로 끝내는 게 아니라 향후 네. 4차례 더 발사해서 네. 이 발사 신뢰도를 더 확보하는 게
앞으로의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성공률을 더 높인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앞으로 성공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 향후 계획까지 지금 잘 차곡차곡이 짜여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누리호가 최종 발사에 거의 성공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최종 발표까지 좀 지켜봐야겠죠. 아마도 이 누리호 최종 성공 여부의 발표는 바로 이어지는 뉴스파이터에서 또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3시 44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뒤 4시면 이제 누리호가 곧 발사가 될 예정인데 저희 프레스룸도 이 누리호의 발사 모습을 생생하게 이 생중계로 좀 전해드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누리호가 발사되는 이 전남 고흥, 이 전남 고흥의 이 센터에 저희 MBN 기자가 직접 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직접 이 현장에 나가 있는 민경영 기자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민경영 기자, 이 현장 분위기 어떤가요? 네, 누리호는 제 등 뒤로 보이시는 산등성이 넘어 발사돼서 잠시 후인 오후 4시 정각에 발사됩니다. 현재 연료와 산화제는 모두 주입됐고 발사체 기립 장치도 철수한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겁니다. 곧 관제 시스템에 의한 발사 자동 운용 피에로가 시작되는데요. 피에로가 시작되면 수동으로 발사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일단 엔진의 추력이 300톤에 도달하고 고정 장치가 해제되는 순간 누리호는 공중으로 솟구칠 예정입니다. 일단 누리호가 공중으로 솟구치고 그러면 성공했는지 여부를 언제 알 수 있는 겁니까? 네, 누리호의 비행은 총 6단계인데요. 1단과 2단, 3단 분리는 각각 목표 고도에 따라 초단위로 이루어집니다. 발사 이후 2분 7초에 1단 로켓이 분리되고 탑재 위성을 덮고 있는 페어링은 3분 53초, 2단 로켓은 4분 34초에 분리됩니다. 그리고 목표인 고도 700km 상공에서는 실제 위성인 성능검증 위성과 위성 모사체를 분리합니다. 총 16분 7초간 비행할 예정이고 성공 여부는 성능검증 위성과 위성 모사체를 목표 궤도에 안착시켰는지로 결정됩니다. 향후에는 누리호에서 송출된 비행 데이터를 토대로 오후 5시에서 5시 10분 사이 성공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사실 가장 큰 변수가 오늘 날씨가 괜찮을 것인가 여기가 굉장히 좀 주목이 됐었는데 오늘 그곳 날씨 어떤가요? 네, 이곳 나로도에서는 오늘 새벽 약한 비가 조금 흩날리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가 쨍쨍한 전형적인 초여름 날씨입니다. 지금은 바람도 많이 불지 않고 있는데요. 10km 상공에서 부는 고층풍 역시 오늘 이뤄졌던 4차례의 관측에서 모두 안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나로우주센터에서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지금 거의 지금 현장에서 박수가 나온 그런 상황이죠. 이 때문에 이 현장의 분위기를 지금 한번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현장에 나가 있는 민경영 기자, 현장 소식 좀 전해주세요. 네, 누리호는 조금 전 굉음과 함께 제 등 뒤로 보이시는 산등성이 뒤로 솟구쳤는데요. 발사를 포함해 총 6단계 이뤄진 16분 7초간의 비행을 조금 전 마쳤습니다. 1단 로켓 분리, 위성을 덮고 있던 페어링 분리, 2단 로켓 분리가 차례로 이뤄졌고 발사 약 15분 후에는 고도 700km에 도달해 성능 검증 위성과 위성 모사체가 차례로 분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직 데이터 분석 전이어서 단계별로 정확한 분리 시간은 알 수 없지만 당초 예상했던 시간과 비교하면 대략 비슷합니다. 비행이 순조롭게 이뤄진 만큼 현재 현장 분위기는 순간 환호가 터져 나올 정도로 좋긴 한데요. 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가 비행 중 보낸 데이터를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오후 5시 10분쯤 성공 여부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